반갑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쭉 보니까 좀 복잡한 얘기라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연금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3시간 도대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아까 여기 저 학생이 발표했던 거하고 좀 연관되는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어, 예를 들어 A, B, C를 구별을 못하고 영어를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한 4, 50분 정도 얘기하고 질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이게 연금을 이해하려면 마치 ABC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 공식은 꼭 알아야 되는데, 공식 보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저 공식을 놓고 설명을 했어. 한 10분 설명하니까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중학교 1학년 저기 수준도 안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저 앞에 1.8이라고, 이 공식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다 한 25세 되면 앞으로 40년 뒤에 이제 65세가 되면 연금 받잖아요. 그때 연금액을 받는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근데 요 공식에 국민연금의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저걸 이해를 못하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저건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앞에 1.8이라는 숫자는 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A 플러스 B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B 중에서 A가 뭐냐면 국민연금에 지금 가입돼 있는 사람이 총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2천만 명 중에 실제 내가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600만 명은 뭐냐? 나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험료 납부 예외자라고 그래요. 공식 통계로는 얘네들이 한 45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2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정도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중에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한 사람도 보험료를 장기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기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치면은 대략 한 65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실제 1,300만 명만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낼 때 자기가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지?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 낸다고 그랬지? 네? 9%네요. 9%. 내가 임금 근로자다 그러면 4.5%는 내 월급에서 떼가고 나머지 4.5%는 사용주가 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에 9% 그러면 18만 원이죠. 18만 원을 내가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9만 원, 4.5%인 9만 원은 내가 내고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4.5%는 사용주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영업자다 그러면 9%를 본인이 전액 내요. 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는 사용주가 반을 내주고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본인이 전액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00만 명이 나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잖아. 그럼 1,300만 명이 매달 얼마 버는지 다 연금관리공단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1,300만 명의 소득을 평균을 내보면 평균이 나오겠지. 예? 그래서 이 A,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A, 이거 그냥 A 값이라고 흔히 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데 3개년치 평균 소득이에요. 3년치 평균 소득. 3년치. 그러니까 이게 A값이 대략 얼마 될까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된 1,300만 명의 평균 소득을 내면 얼마나 될까? 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198만 원인가 되는데 편의상 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값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기초연금을 다 20만 원씩 준다고 그랬을까? 15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도 아니고 왜 20만 원씩 준다고 그랬을까? 응? 10분의 1? 그러니까 그 20만 원의 기준은 바로 요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 그게 바로 20만 원이에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9만 7천 원인가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 그래서 10만 원이에요. 2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A값의 5%에서 10%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액 10만 원, 20만 원이 그냥 나온 금액이 아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A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45세라고 쳐봐. 그러면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연금을 받잖아. 그러면 지금이 2014년이죠? 이때 45세였어. 그러면 20년 뒤에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2034년이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연금을 받잖아. 요 학생의 A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34년 직전 3개년도 2033년, 32년, 31년 요 3개년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소득의 합계예요. 그게 A값이라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기 직전 3개년도의 평균치. 그러니까 A값은 사람마다 다 틀려. A값이 똑같다라는 건 출생연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자네 지금 몇 살이야? 25? 그러면 앞으로 40년 뒤에 연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40년 뒤면 2054년이지. 그럼 학생의 A값은 2053년, 2052년, 2051년 3개년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럼 2029년부터 내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A값은 몇 년도 평균치요? 응? 2029년부터 받는다 그러면 26, 27, 28 3개년도. 그러니까 A값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출생 동기들끼리만 똑같은 거야. 출생 동기들끼리. 재수했으면은 같은 친구라도 A값이 틀려. 응?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A값이고 그 다음에 B값 있지, B값. B값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올해 취업을 했어. 그래서 2014년부터 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5세야. 그러면 2054년이면 이 친구가 65세가 되지. 그래서 한 번도 안 잘리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가입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달 자기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평균 소득이 예를 들어 210만 원. 2014년 그러니까 15년부터 16년까지는 뭐 211만 원. 딱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 월 평균 소득이 B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생애 평균 소득이 B값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전체 평균 소득이 A값이야.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B값은 뭐라고? 응?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기간 동안에 나의 평균 월급액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값은 남의 평균액인데 남의 월급의 평균액인데 3년만 따지는 거고 B값은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전체 평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가 이게 그거라는 거야. A가 은퇴 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 그다음에 N이라고 나와 있는 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수를 의미하는데 정확하게는 개월수로 따져요. 근데 편의상 연수로 따지는 거야. 국민연금은 지금 최저 가입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내가 9년 11개월 가입했다. 그럼 나중에 그 돈 연금으로 못 받고 65세가 되는 시점에 9년 11개월 동안 낸 보험료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 일시불로 줘버려요. 10년을 못 채우면.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매달 준다고. 근데 연금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최저 가입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걸 10년으로 단축시킨 거야. 10년으로. 여자들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고용 기간이 짧으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계에서 요구해갖고 가입 기간을 단축을 시켰어요. 10년으로 최저 가입 기간을. 예전에는 19년 11개월 가입하면 나중에 일시불로 다 줬어요. 20년 채워야지 됐다고. 그래서 저 N은 뭐냐면 20년을 초과 가입한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년 가입했다 그러면 N이 5. 30년 가입했다 그러면 N이 10. 40년 가입하면 20. 15년 가입하면 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실제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저게 10년이 안 되면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5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저 공식을 그대로 한번 놓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1.8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N 나누기 12개월.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연금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A 값이 200만 원이었어.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 전체 평균 소득을 냈더니 200만 원이야. 그러면 A에다가 200만 원 집어넣고 B에다 200만 원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봐요. N은 40년 가입했으니까 N은 20으로 계산해 보고. 빨리 계산해 봐. 이 산수야. 우리 막내 아들은 맞췄어, 이거. 응? 얼마 나와? 응? 22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해도? 응? 땡. 응? 120? 120. 120이 나와야 돼. 응? 120만 원이. 응? 120만 원이 안 나오면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2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달 받게 되는 120만 원은 연금 120만 원이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에? 많아요? 자, 그럼 120만 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나의 평균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40년을 가입해야 돼.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받아. 그런데 이게 12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요 앞에 1.8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요 숫자가 틀려지면 120만 원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자, 요 120만 원은 연금은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나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 평균 소득인 200만 원의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예요? 60%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기사 많이 봤지.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연금액이 내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국민연금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60%였어요. 60%. 근데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어. 바뀌어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 1.8이라는 숫자가 2008년도에 1.5로 줄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낮아져서 1.2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1.2로 수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득이 20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 소득이 200만 원이고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올린 홍길동이 40년을 가입했을 경우 이게 1.2로 가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계산하면 월 얼마가 나오냐면 8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 소득의 평균액이 200만 원이고 연금액이 80만 원이니까 소득 대체율 계산하면 몇 프로야? 네? 몇 퍼센트? 40%죠. 네. 그러니까 40%예요. 40%. 이게 40%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그 유명한 유시민 장관이 유시민이라고 알죠? 예?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 장관 할 때 2007년도에 법을 어떻게 바꿨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60%였는데 요거를 확 깎아갖고 40%로 줄여버렸어요. 40%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금액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유시민 미워해야 돼? 좋아해야 돼? 에? 좋아해야 돼? 미워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자,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소득 대체율이 60%다 40%다라는 얘기는 A 이퀄 B인 경우, 즉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을 모델로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60%에서 40%로 다운된 거가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아까 이게 1.2로 줄어들면 40%로 다운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N이 20일 경우, 즉 40년을 가입한 경우라고 그랬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보험료 40년 동안 낼 수 있겠어? 못 내요? 나 낼 수 있어. 뭐 별것도 아니고 뭐 라면 먹고 내면 되지 뭐. 그럼 좀 손 들어봐. 나 낼 수 있다. 못 내지. 평균 몇 년이나 낼 것 같아? 응? 평균. 정규직들은 한 30년 가까울 거고 비정규직들은 10년 쪽에 가까울 거라고. 그러니까 대략 평균 내보면 23년, 좀 넉넉하게 잡으면 25년 이 정도 돼요. 그러면 20년 가입했다고 치면 N이 얼마야? 20년 가입하면 N 값이 얼마야? 빵이죠, 빵. 그러면 요 돈이 얼마가 돼? 60만 원으로 떨어져. 60만 원으로. 그럼 소득 대체율이 60%가 아니고 몇십 프로가 돼? 30%로 다운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상수가 1.2로 바뀐 법으로 하면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N에서 N이 빵인 경우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몇만 원이 나와? 응? 자, 복잡하니까 이거 다시 봐봐. 여기서 N이 20이 아니라 빵이면
요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럼 40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 소득의 평균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 4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예요? 20%죠. 네? 20%. 그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매일 60%다, 40%다, 45%다 얘기하는 건 40년을 가입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40년 가입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어? 뭐 몇 명 있겠다. 뭐 저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있겠네. 실제 가입이 안 돼. 40년 가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 대체율은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도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년 정도 가입하면 20%, 25년 정도 가입했다고 치면 소득 대체율이 25%.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월급을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럼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25% 정도?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소득자면 25%면 얼마야? 응? 여러분들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그렇죠. 50만 원.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재 가치로 국민연금액이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밥은 굶어도 계속 내는 거야. 실업자가 돼도 계속 내고. 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너무 낮아지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갖고 국민연금액이 너무 낮아지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해갖고 이거를 보완시켜 주려고 만든 게 기초노령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맨 처음에 5%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초노령연금 맨 처음에 도입될 때 2008년도에 5%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8년까지 가면 A값의 10%까지 인상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해석이 틀려. 그렇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5% 주다가 2028년에 가서 10% 주는 거냐, 어느 쪽 해석이 맞을 것 같아? 어? 나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계속 5% 주다가 2028년에 10% 올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점점 깎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한 게 2007년도 국민연금 개혁의 그 줄거리였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 갖고 한 거잖아요. A equal B, A 값하고 B 값이 같은 사람, 가장 평균적인 사람. 근데 1300만 명 가입자 중에는 고소득자도 있고 저소득자도 있으니까 A하고 B가 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 한번 봐봐요. 고소득층. 자, 고소득층은 B 값이 A 값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B가 400만 원이고 A 값이 200만 원인 경우, 이 사람 계산하면 상수 1.2를 가정하고 40년 가입했다고 하면 연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20만 원이 나와요. 지금까지 예를 든 홍길동 A equal B인 경우는 계산하면 80만 원이 나와. 그럼 소득 대체율이 40%야. 저소득층은 A 값이 B 값보다 더 큰 경우, 즉 자기 소득의 평균액이 작은 경우, 100만 원인 경우, 이 사람 계산하면 60만 원이 나와요.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면 고소득층은 30%, 중간소득층은 40%, 저소득층은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 부자가 유리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해? 아니면 중간 소득자가 유리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해요? 유리하죠, 실제. 그럼 이거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에? 좋은 제도 확실해? 에? 그럼 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내가 이제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확률이 이쪽 확률이 높아, 이쪽 확률이 높아, 이쪽 확률이 높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순진하게 남 이타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 들어갈 건가? 나의 생애 평균 소득이 위쪽으로 갈 건가, 아래쪽으로 갈 건가, 중간 쪽에 있을 건가? 나는 위쪽으로 갈 것 같다는 사람 흔들어. 나는 분명히 위쪽으로 간다. 저기 하나 있네. 응? 아니 나는 밑으로 깔릴 것 같다는 사람. 난 밑으로 깔릴 것 같아. 아니 난 중간 정도는 가겠다. 왜들 그렇게 살아? 자, 그럼 이게 국민연금의 비밀인데, 근데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 어? 이 표를 보면 분명히 고소득층은 불리하고 저소득층은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해야 돼. 이 제도가 모랄리 정당화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 부자라고 하면 다 부자야.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가. 초봉이 다. 그럼 저 사실을 알면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 그래, 내 월급 조금 떼서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이렇게 반응을 할까? 아니면 저 새끼 좀 어떤 놈이 저거 만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할까? 어느 쪽이 맞아? 어? 후자가 맞지? 어떤 놈이 만들어 탈퇴해야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밑에 깔렸어. 그러면 다 노동시장 하층으로 들어갔어. 그럼 저 사실을 알면 뭐라 그럴까? 역시 국가는 참 좋은 거야. 뭐. 어? 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제도나 군인연금 제도는 이게 소득 대체율이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저렇게 페이버를 주는 제도가 더 정당하냐? 아니면 똑같이 다 소득 대체율을 일정하게 하는 게 더 정당하냐?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저런 시스템이고, 미국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 더 높게끔 제도 설계를 했어요. 근데 독일은 똑같아. 소득 대체율이 다 완전 소득 비례제예요.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소득 비례제인 것 같지만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페이버를 주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완전 소득 비례제라고 보기도 힘들어. 어느 게 더 좋은 제도냐? 그거는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위치에 따라 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손들어.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응? 다 착해 빠져갖고 이거 저거 나쁜 제도다라고 생각. 저 진짜 나쁜 제도다.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이거 강의해주면 다들 이해를 못해. 응?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냐고. 여기 경영학과 손 들어봐. 나 경영학과 다녀요. 없어? 경영학과 어떻게 생각해? 저 말이 안 되지. 근데 다른 상품 드는 것보다 이게 더 좋으면. 응? 다른 상품 드는 것보다? 네. 그게 무슨 얘기야? 민간? 민간 생각하지 말고 이건 강제 가입이니까 다 들 수밖에 없잖아. 어? 응? 아무튼 자, 저소득층을 상당히 배려한 제도가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 제도가 더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나중에 내가 쓴 글 한번 읽어보세요. 응? 자, 그럼 과연 고소득층은 손해볼까? 고소득층은 손해볼까? 내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다 삼성증권에 취업해서 초봉이 400만 원이야. 400만 원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거의 탑이거든. 국민연금은
저기 1,000만 원 번다고 그래갖고 1,000만 원 곱하기 4.5% 내는 게 아니고요. 실링이 있어. 4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4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보험료 수천만 원 안 내고 400만 원 곱하기 4.5%만 해서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삼성증권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저거 탈퇴 운동 벌여야 될까? 아니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될까? 물론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탈퇴는 못 하지만 저거 고소득층이 불만을 갖고 있을 텐데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까지만 정확히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익비. 수익비라는 개념 뭐냐? 내가 28세 취업을 해갖고 58세 퇴직해서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보험료 낸 돈 총액을 계산할 수 있죠. 옛날에 낸 돈 화폐 가치,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갖고 계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해갖고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보험료를 내고 20년 동안 보험료를 연금을 받잖아. 그러면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낸 돈 총액, 그다음에 연금 총액, 이거를 수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자, 1번 낸 돈이 더 많다. 즉 연금 받는 것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더 많을 거다. 2번 똔똔일 것 같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다. 3번 아니다. 연금으로 받아오는 돈이 훨씬 더 클 거다. 자, 어느 쪽일 것 같아? 자, 1번 손 들어봐. 낸 돈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험료 5천만 원 냈는데 나중에 받는 연금액 다 합쳐도 5천만 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1번. 2번 똔똔일 거다.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받아갈 거다. 3번 5천만 원 내고 훨씬 더 많이 받아갈 거다. 자, 1번 손 들어봐. 1번. 없어요? 2번 똔똔. 3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화폐 가치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갖고, 환산해서 현재 가치로. 아니, 화폐 가치 환산 안 하면 당연히 저기 받아가는 돈이 많지. 화폐 가치를 특정 시점으로 다 환산을 해갖고 하면,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 있지만 65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지. 아니, 보험료를 5천만 원을 냈는데 65세 되는 해 1월 1일 날 연금을 60만 원을 받았어. 그래갖고 야, 기금 고갈난다고 그래갖고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 꽁돈? 그래갖고 마누라하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둘이 죽은 경우.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6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럼 4,940만 원 날리잖아요. 아들이 있으면은 뭐 상속이 되긴 하지만 아들이 18세가 넘으면 유족연금도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자네는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니까 태도는 좋은데 부정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자, 수익비라는 건 낸 돈과 받아가는 돈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수익비가 1이면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야. 똔똔이야, 똔똔. 수익비가 1보다 크면 5천만 원 내고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거고, 수익비가 2 그러면 5천만 원 내고 1억 받아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잘 안 보인다. 좀 해봐. 자, 이 한번 봐봐요. 요게 수익비를 나타내는 건데, 요 150만 원이 A하고 B인 경우야. 평균 소득. 이 평균 소득자들의 수익비가 다 1을 넘어가죠.
자, 1.9라는 얘기는 뭐냐면 5천만 원 내고 대략 9천만 원 받아간다는 얘기라고. 저소득층은 무려 4배가 넘어가 수익비가. 1,000만 원 내고 한 4천만 원 받아간다는 얘기라고. 고소득층도 1.2야.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만 하면 자기가 낸 것보다 다 많이 받아가게끔 돼 있어. 처음에 제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응?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누구나 다 가입하면 자기가 낸 것보다 다 많이 받아가. 내가 이건희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한테 삼성생명 드세요. 여러분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갑니다. 모든 가입자가. 그러면 그 회사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응? 당연히 망하겠지. 또 국민연금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출발한 거예요. 낸 것보다 평균 수명까지만 살면 다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려면 노인들이 빨리 죽는 게 최고야. 내기만 하고 안 받아가면 장땡이니까. 그렇잖아. 사람들이 빨리 죽으면 돼. 돈만 내고. 그럼 국민연금은 제일 안정적이야. 자,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핵심 비밀인데 저기서부터 이제 연금에 대한 관점이 갈리는 거예요. 아까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자들도 억셉트 해요. 시장주의자들도. 그래서 그거 갖고 말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세가 아니야. 물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문영표 장관이 그 장관 되자마자 무슨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노령연금도 다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 다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데 기초연금 또 받아가는 게 욕심 아니냐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익비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 일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을 보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하고 기초연금액하고 연동시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저소득층이 페이버를 많이 받게끔 돼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낸 거보다 많이 받게 돼 있는 수익비 구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모든 가입자가 다 낸 거보다 많이 받아가는 게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 개돈을 다 개를 드는데 가입자들이 다 낸 거보다 그것도 100원 내갖고 1원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원 내고 200원씩 가져간단 말이야. 안 되겠죠. 그 개가 안 될 거 아니야. 땅 파갖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해에서 뭐 석유가 뻥뻥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통일이 돼서 북한에서 무슨 다이아몬드가 막 그냥 수백 톤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낸 것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있느냐. 국민연금이 기금이 2060년 정도에 고갈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나겠어? 자, 1번 정치인들이 돈 빼먹어서 2번 투자를 잘못해갖고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3번 모든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4번 뭔지 몰라. 어느 쪽일 것 같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나는 이유는 뭐 투자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것보다 다 많이 연금을 받아가게끔 제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고갈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야.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수익비가 저렇게 높은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그 돈을 다 누가 대야 되느냐? 누가 되냐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되게 돼 있다고. 기금 고갈라면 연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들을 갈취하는 제도다라고 주장을 해요. 낸 거보다 다 많이 받아가고 그 혜택은 다 누가 보냐? 초기 세대들이 다 보거든. 우리 세대들이. 그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또 수익비거든요. 이것도 1948년생은 수익비가 3.6이랴. 낸 거보다 3.6배를 가져가요. 은행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7% 가까워. 근데 1990년생, 니들이 몇 년생이니? 어? 90년생? 1990년생은 수익비가 2로 떨어져. 2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낸 거보다 2배 더 가니까. 근데 이 밑으로 가면 더 떨어져 수익비가. 은행 이자율로 따지면 6.5%. 근데 초기 세대에 비하면 덜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전속이 되면 불만을 가질 사람이 누구야? 응?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자식 세대.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현 세대가 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연금 제도를 비판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핵심 논리예요. 나 같은 사람 빼놓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주류적 시각이야, 주류. 근데 참여연대나 우리 국민연금 행동이나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세대 간의 노후를 부양하는데 어떤 세대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라고.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초기 가입 세대들은 훨씬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끔 제도 설계를 돼 있고 미래 세대에 갈수록 낸 것보다 적게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 간에 불공평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제도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영표 장관이라고. 실제 그 사람 쓴 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아니, 갈취하는 제도라고. 갈취. 그게 갈취론이야. 그 관점에 쓰면 여러분들 세대한테 우리가 미안하니까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깎거나 즉 연금을 덜 받거나 그럼 여러분들 부담이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2007년도에 법 개정할 때 이렇게 깎아놓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댔어. 기금고갈 시 노인들의 연금을 부담하기 위해 후세대 부담이 커진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연금을 덜 받는 양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금고갈라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 즉 세대 간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깎아야 되고 보험료는 올려야 된다 이거야. 그게 정부 측 주장이에요. 자, 그 얘기가 틀릴까 맞을까? 맞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수 쳐줘야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게 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더 불안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연금을 계속 깎으면 나중에 연금이 껌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밟고 살 거야? 응?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다시 이걸로 가봐. 그러니까 세대 간 재분배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냐? 자, 미래 세대 갈취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지? 어? 맞잖아. 맞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어? 자, 나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초기 가입 세대들한테 많이 주는 게 맞다라고 봐. 왜 맞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노인네들 있잖아.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이 돼갖고 이미 지금 노인네들은 1988년도면은 최저가입 기간 20년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제외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인 중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100만 명도 안 돼. 600만 명 중에 500만 명은 연금 못 받아. 그 사람 개인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1930년대, 1940년대 태어났어. 1930년이면 우리나라가 뭐 하던 때야? 어? 일제강점기 때 처근목 피하고 태평양 경쟁 나가서 뭐 그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다 죽던 때라고. 1950년대 뭐 했어? 북한 애들 쳐내려와 갖고 우리 아버지도 실제 총 들고 싸웠더라고. 1960년대 뭐 했어?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 운동 해갖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오징어였어 그때. 오징어 팔아갖고 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늙으면 자기는 자식들한테 보호를 받을 줄 알았어. 즉 농업사회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연금이란 개념도 없었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개념도 없었어. 농업사회에서 태어나갖고 재수없게도 산업사회에서 은퇴를 해버린 거라. 산업사회는 세상이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제일 재수없는 세대들이야. 지금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어렸을 때 지지리도 못 살고 늙어갖고 자식들이 챙겨줄 줄 알았더니 자식들이 못 챙겨줘. 다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챙겨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노인네들은 어떻게든지 사회적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세대는 지금의 30대, 40대, 50대들은 자기 월급 중에 일부를 떼갖고 노인들한테 다 생활비로 보내줘요. 나만 해도 내 월급의 12%를 보내줘 부모님한테. 12%. 근데 내가 국민연 사학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7%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월급에. 그러면 7% 부담하고 부모한테 보내는 12% 계산하면 19% 부담 아니야. 내 효자지. 어? 그렇잖아.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12%면 얼마 보내주는 거야? 응? 꽤 많이 보내주는 거지. 60만 원 매달 은행에서 이자 받으려면 현금 얼마 넣어놔야 되게? 그 필요 없이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매달 받으려면 은행에다 돈 얼마 넣어놔야 돼? 니들 용돈 한 20만 원씩 쓰지? 응? 20만 원만 쓴다고 가정하고 20만 원을 매달 은행에서 이자로 받으려면 현금 얼마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응? 세계은행 평균치를 내봤더니 1억 1천 정도 넣어놔야 돼. 1억 1천. 1억 1천만 원 넣어놓으면 매달 20만 원씩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장난이 아니지. 그럼 60만 원 매달 이자 받으려면 얼마 넣어놔야 돼? 어? 아무리 안 돼도 3억 넣어놔야 돼요. 어? 작은 돈이 아니라고 그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인네들은 공적연금으로 부양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자기 노후를 살아요. 그 생활비 부담을 다 누가 하냐? 지금의 30대, 40대, 50대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하는 그런 부담, 부모를 사적으로 챙겨야 되고, 근데 나의 노후는 우리 자식들이 안 챙겨줄 게 뻔하니까 내 연금 내가 챙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사학연금에다 보험료 넣고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다 보험료 넣는 거라고. 그걸 이중부담이라고 그래. 사적으로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나의 노후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것 같지만 사적 부담 따지면 과연 그러냐? 난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중부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중부담 문제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저는 세대 간에 페어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 세대의 짐의 일부를 후세대가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지 난 정상이라고 보고 그게 세대 간에 페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국민연금 하나만 보는 거하고 전체 세대의 재생산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논리가 있는데 아까 여기 학생이 하는 것 중에 뭐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
텐데 우리는 노인들만 부양해주고 나의 노후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세대 간 재분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세대 간 부양의 문제. 근데 여러분들 1990년생이면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살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잖아. 그렇죠? 난 해외여행을 28살 때 처음 해봤어. 그때는 해외여행을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 응? 어? 우리 땐 나이키 신발 신기도 힘들었어. 어? 내가 1961년생인데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실제 밥 못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산단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물려준 거, 그 다음에 우리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여러분들한테 다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네들 대학 교육 뭐 다 누가 공짜로 니들이 돈 벌어서 다녔어? 응? 다 우리 부모가 다 해준 거 아니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 40대가 돼갖고 연금보험료를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과연 착취하는 거냐? 다른 혜택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다른 혜택 받은 거. 그러니까 나는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를 갈취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 세대가 연금보험료를 조금 올려갖고 우리 세대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게 세대 간에 더 페어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을 60%에서 40%로 깎은 유시민 씨가 잘한 거야, 잘 못한 거야? 응? 잘한 거야? 계속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관점의 차이야. 어?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관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유시민 장관의 개혁을 너무 잘못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너무 잘한 개혁이라고 보는 문영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금은 세대 간의 노인 부담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내 얘기의 포인트는 국민연금 하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적 부담 문제까지 봐야 되고 세대 간의 경제적 부의 이전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그걸 국민연금 하나만 딸랑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갈취한다? 그건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예?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가게 돼 있어.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5살이면 앞으로 40년 뒤인 2054년에 연금 받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대략 그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나요. 2060년에 고갈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귀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고, 대략 20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60년대 초반까지 기금이 고갈난다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딱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기금이 고갈이나, 그러면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 부담은 다 누가 지나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나면 연금 못 받는다고 그랬어? 받는다고 그랬어? 에? 여기 아까 학생이 그랬잖아. 기금 고갈나면 연금 받아 못 받아? 어떻게 받아? 돈도 없는데. 에? 뭐 국가가 돈이 어딨어? 국가는 돈 버는 기구가 아니고 있는 돈 세금으로 징수하는 저기 세금 징수기관이 국가잖아. 뭐 재수가 좋으면 뭐 서해에서 유전이 빵 터져갖고 막 기름이 콸콸 나오면 노르웨이처럼, 그럼 줄 수 있지.
자, 206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무려 전체 인구의 40% 육박해요. 40%. 40% 넘어가겠다. 끔찍해. 지나가던 아니, 야, 니들 동기들이 다 여기 있는 애들이 앞으로 50년 뒤면 전부 지팡이 짚고 이러고 길거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이런 거 빼놓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게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24%까지 갔거든.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초의 사례야. 근데 이게 4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끔찍하죠? 그러면 대략 40%의 인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갖고 웬만한 질병 갖고 이제 죽지도 않아. 진짜라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기술이 발달돼 갖고 전부 웬만한 거 다 갈아 낄 거라고. 뭐 눈도 갈아 끼고 코도 갈아 끼고 심장도 갈아 끼고 죽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전체 인구의 40%가 되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주려면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그 기금을 돈을 어떻게 주겠어? 응? 자, 아까 독일 얘기했죠. 독일은 여기가 노인 인구면 이 사람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연금 주기 위해서 1년에 1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10조를 걷어. 그래서 그냥 줘버려. 그 다음에 2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조 걷어. 그래갖고 줘버려. 그러니까 기금이 하나도 없어. 뭐 7일치, 뭐 10일치 이런 것밖에 없어. 독일은. 그러니까 그걸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영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돈 많이 쌓아놓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5나라 정도야.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야.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게. 그래서 이건 학계의 오래된 논쟁인데,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좋으냐, 독일처럼 안 쌓아두는 게 좋으냐. 돈을 많이 쌓아뒀다가 IMF 같은 사태가 오면 주식에 들어갔던 돈, 채권에 들어갔던 돈,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 다 폭락하겠지. 리스크가 커요. 돈 많이 쌓아둔다고 장땡이 아니야. 언제 날아갈지 몰라. 투자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투자 리스크가. 그렇다고 돈을 안 쌓아놓는 게 좋으냐? 그것도 찝찝해. 그래서 그거는 사회과학계에서 특히 연금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야. 돈을 쌓아두는 게 좋으냐, 안 쌓아두는 게 좋으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쌓아두는 쪽으로 갔어. 돈을 안 쌓아두려면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수가 없거든. 못 팔아요. 뭐 400조 되는 돈을.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쌓아둬갖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둬서. 나중에 팔 수가 없어, 이 돈을.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돈을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독일식으로 안 쌓아두는 방식으로 할 거냐, 정답은 없는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로를 이미 돈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급격하게 독일식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없어지는 2050년대나 60년대 가게 되면 노인 인구가 40%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돈의 총액을 따져보니까 대략 얼마냐? GDP 대비로 따져보면 여기 나와 있네. 자, 2050년 가면 국민연금이 GDP 대비로 대략 5.5% 정도 나가게 돼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씩 다 주는 게 아니고 70% 노인에게 20만 원씩만 다 주면 2050년에 GDP 대비 대략 2.4% 나가요. 합하면 7.9%. 근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37.4%가 돼. 다 여기 니들 자네들 다 여기 들어와요. 37.4%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GDP의 대략 8%를 주게 돼. 그 GDP의 8% 누가 부담하겠어?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료로 걷거나 모자라면 세금으로 걷어서 여러분들한테 연금을 줘야 돼. 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씩 해서 더해서 줘야 되는데, 통액을 따지면 GDP 대비 8% 정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200조 정도 되니까 10%면 얼마야? 120조지. 8%면 한 100조 된다고 쳐봐. 100조를 걷어갖고 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연금. 그게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지부 장관, 현 정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왜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근거는 뭐냐? 2010년도에 OECD 국가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대략 14.15% 정도 될 때 연금으로 이미 8.4%를 지출했다 이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4배 정도 크거든. 그러니까 1년 GDP가 우리나라가 1200조 잡으면 우리보다 4배 정도 크면 곱하기 4 하면 4800조 아니야. 4800조인데 연금으로 대략 11%, 10% 지출한다고 쳐봐. 그럼 얼마 쓴 거야? 응? 응? 480조 쓴 거야. 480조.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1.2% 썼다니까. 노인 인구가 이럴 때. 야, 그러면 노인 인구가 15%일 때 GDP 8.4% 정도 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앞으로 50년 뒤에 노인 인구 비율이 40%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8% 준다? 그럼 많이 주는 거야? 적게 주는 거야? 네? 적게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연금액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다 쥐꼬리만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40%를 팍 깎이고 기초연금도 깎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후가 장밋빛이야? 아니면 이거 흑색빛이에요? 예? 확률적으로 절반은 빈곤할 거야.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 상태 그냥 갈 거예요. 연금이 워낙 낮아갖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냐? 저는 계속 저거 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돼 있다. 공포 마케팅이다.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부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65세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식하고 손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 부담, 세금 부담이 결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낮을 가능성 없어요. 점점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왜?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기초연금 왜 20만 원이냐? 아까 소득대체율 A값에 10%면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20만 원인 거고. 자, 여기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좀 틀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초연금은 의미가 없다. 이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집중화시켜야 된다. 즉 공공부조제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하자라는 게 정부 측 주장이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한 시각이고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거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낮아지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기초연금 안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줘도 난 상관없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액이 얼마라고 평균? 25년 가입하면?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라고? 120만 원은 택도 없는 얘기고 25년 가입하면 평균 소득자 가정하면 50만 원이라고 했잖아. 50만 원. 50만 원 갖고 어떻게 살란 얘기야.
20만 원이 붙어야지 70만 원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거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내 입장이에요. 시민단체들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안에 따르면 노인 600만 명을 소득 랭킹에 따라 쫙 나눠갖고 상위 30%는 안 준다 이거예요. 쟁점. 야, 너 뻥치지 않았냐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상위 30% 안 주냐? 공약 파기다라는 비판이고. 두 번째는 하위 70%한테만 주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깎아서 주겠다라는 거야.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깎아주는 건데 깎는 기준이 뭐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조금씩 더 깎는다라는 거야. 즉 장기 가입하면 기초연금액을 깎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 냈는데 왜 불이익을 주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한다. 그래서 그 깎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 데이터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핵심은 아무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깎이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젊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2028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6년 미만이면 20만 원씩 다 받아요. 16년을 넘어가면 1년에 6,700원씩인가 깎여. 그래갖고 30년 가입하면 1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기초연금을 현행법에 따르면 2028년 되면 A값의 10%, 즉 현재 가치로 20만 원을 주게 돼 있잖아. 근데 박근혜 이 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없어지고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즉 여러분들의 기초연금액을 10만 원씩 다 깎은 게 박근혜 기초연금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 있잖아. 최소한 20년은 넘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30년 쪽에. 그러면 10만 원씩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2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렇게 깎으면서 뭐라고 정부에서 주장을 했느냐? 저거 왜 저렇게 깎는데? 그랬더니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아까 내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기초연금 20만 원씩 전체 노인 70%에게 줘도 2050년 가면 GDP 대비 2.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냐 이거예요. 부담 안 된다 이거예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 연금제도는 왜 존재하느냐? 연금제도 왜 만들었을까? 응? 산업사회에서 노후가 워낙 불안해지니까 예전부터 빈곤 집단의 대명사는 노인이었어. 근데 연금제도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시절이 왔는데 그게 지금부터 7, 8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억 년에 걸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이 품위 있게 산 데가 바로 70년 전부터라고. 여러분 또 그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팍 깎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그것마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야지 연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초연금도 깎이고 국민연금액도 충분히 못 받아서 두 개를 다 위험하게 만드는 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완벽하지 않고 기초연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연금제도의 목적을 생각하자. 이 제도를 왜 만들었냐. 재정 안정화 시키려고 연금제도 만든 거 아니잖아요. 노후에 빈곤 방지하라고 만든 게 연금제도인데 제도의 목적은 없어지고 재정이 더 먼저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목적하고 수단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는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